우리 사회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경험과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곱씹어보게 만드는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사회 계층 사이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뿐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층에 속해 있든 이 주제는 감정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감과 이해를 찾아가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드리는 말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한 번만 들어서는 제대로 붙잡기 힘든 내용입니다. 제 조언은 끝까지 시청하시고 시간이 나거나 집안일을 하실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공유하시고 재생 목록에 저장해 두시면 더 편리합니다. 짧게는 몇 달 안에 여러분의 사고가 크게 확장되어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각 사회 계층에서 사람들은 자신보다 높은 계층에 대해서는 대체로 제한된 이해를 가지는 반면 높은 계층은 낮은 계층의 삶을 비교적 더 쉽게 이해하는 편입니다. 이 차이는 단지 인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상층은 규칙을 단지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규칙을 활용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만들어내고 포착하는 데 능하며 특히 희소한 자원을 쥐는데 탁월합니다. 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소득이 낮고 아버지는 더 힘들게 일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더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것이 공평하냐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계층 간 인식 차이가 얼마나 선명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층에 있는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자원의 제한 때문에 막혀 보이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자기 사고의 한계에 의해 제한됩니다. 핵심은 그들이 잘못된 관념을 믿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상층의 올바른 사고를 갖추기만 하면 자원이 없더라도 기회는 계속 식별되고 찾아낼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계층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상층의 사고를 보지 못하거나 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길 거부합니다. 대신 자신이 익숙한 잘못된 사고를 붙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일까요? 가난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사회에서 진정한 성공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전투력이 없는 문화, 곧 얌전한 시민이 되는 법만 가르치는 문화에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얌전한 사람들은 누가 위에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가짜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고 진짜 지식은 사회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가짜 지식은 시험에만 조금 도움이 될 뿐이지만 진짜 지식은 영원히 시험에 나오지 않고 책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매 걸음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은 본래 길들이기의 한 형태입니다. 저는 교육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아는 것으로 이것을 대중교육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돈이 되고 무엇이 돈이 되지 않는지를 아는 것으로 이것을 엘리트 교육이라 부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빼앗을 수 있고 무엇은 빼앗을 수 없는지를 아는 것으로
이것을 귀족 교육이라 부릅니다. 문화는 늘 두 종류뿐입니다. 엘리트 문화와 세뇌 문화입니다. 이른바 엘리트 문화는 결코 대중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층과 우리 같은 평민층은 결코 같은 종류의 책을 읽지 않습니다. 엘리트 문화는 언제나 소수의 정예를 향해 있고, 세뇌 문화는 영원히 대중 속에 머뭅니다. 엘리트 문화를 쥐면 여러분은 엘리트가 되고, 대중 문화만 알면 여러분은 평민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대중 문화라는 것조차도 결국 엘리트가 만들어 아래로 흘려보낸 일부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두운 구석들에는 우리보다 더 똑똑한 한 무리가 언제나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통제 도구는 무기가 아니라 문화, 제도, 풍속,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게임을 꿰뚫어 보고 빠져나와 사회의 엘리트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깊이 빠져들어 결국 지페오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소수의 엘리트는 지페오 같은 사람들에게 계속 노력하라고 부추기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세 가지 학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황제와 장수들이 쥐고 있는 학문. 둘째는 사회 엘리트가 쥐고 있는 학문. 셋째는 대중이 쥐고 있는 학문입니다. 첫째는 지배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고, 둘째는 지배자의 개가 되는 법을 가르치며, 셋째는 양이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에 대응해 지식도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천기, 곧 세상에 드러낼 수 없고 민간에 퍼뜨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둘째는 진전, 소수에게만 전해지고 깊이 배워야 흡수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셋째는 여자의 눈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 예컨대 사람을 들뜨게 만드는 소셜미디어의 짧은 영상 같은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논리도 있습니다. 첫째는 숨은 논리로 큰 야망을 가진 소수에게 주어져 세상을 더 잘 관리하게 돕습니다. 둘째는 중립적 논리로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져 그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셋째는 드러난 논리로 대중에게 주어져 얌전한 시민이 되게 가르칩니다. 진실은 언제나 소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대다수는 어리석어서 진실을 붙잡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남에게 이용당합니다. 세상 사람의 99%는 늘 일하지 않고 이득만 보려 하고 빠르고 짧은 자극을 좋아합니다. 생각하려 하지 않고 얕은 표면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본질은 인간의 약점을 통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약점을 넘어 그 1%의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본성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고 걸림없이 인생을 가로지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깊이 이해하여 99%의 평범한 사람들을 가볍게 길들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버는 일 역시 하나의 수행입니다. 자기 약점을 제거해 가며 점점 성숙하고 완전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역시 그 소용돌이에 빠지고 맙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 도덕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인간의 필요를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관심이 더 필요하거나 이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이러한 필요를 알아보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면 사람을 돕는 동시에 사회의 조화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의 지혜일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은 고귀한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넣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돈을 여러분의 주머니로 넣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혼을 건드리는 일이고, 둘째는 이익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건드리는 것이 영혼을 건드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가 종종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넣어 그들의 영혼을 건드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여러분의 주머니에 넣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고급한 능력은 99% 사람들의 머릿속에 새로운 사상 체계를 다시 설치하는 능력입니다. 반면 대다수 사람이 계속해서 짧은 영상, 예능, 게임 같은 사업가들의 미끼를 즐기기만 한다면 그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계속 이용당할 것입니다. 다만 소수는 어느 순간 갑자기 깨어나 더는 이렇게 빠져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장기적 사고를 배우기 시작하며 비로소 조금씩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유재산 사회에서 대다수를 가난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은 극도로 잔혹한 진실입니다.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그러했습니다. 근대 이후 가난한 사람의 발전과 진보를 실제로 가로막는 요인은 사회이며 구체적으로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구조입니다. 신교회당의 고위 성직자 탕스는 가난을 부의 필수 조건으로 칭송하는 말을 매우 노골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는 법으로 노동을 강제하면 번거로움과 폭력, 반항이 너무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굶주림은 평화롭고 조용하며 지속적인 압력이고 동시에 근면과 노동을 자극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동력이어서 최고의 효율을 가져온다고 여겼습니다. 1844년 경제학, 철학 초 고에서 카를 마르크스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깊이 논했습니다. 그는 노동이 자본가에게는 부와 기적을 만들어주지만 노동자에게는 가난을 가져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는 호화로운 건물을 세우지만 자신은 열악한 거처만 가지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지만 자신의 삶은 오히려 왜곡됩니다. 기계화된 노동이 수공 노동을 대체하면서 일부 노동자는 다시 고된 노동으로 돌아가고 또 일부는 기계처럼 되어버립니다. 노동은 지혜를 만들어내지만 노동자를 우둔하고 둔감하게 만든다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자본주의 아래 노동의 소외를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이 노동을 받아들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가난은 네가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오늘날처럼 생산성이 강력하게 발전한 세계에서 왜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칠칠 남어 많은가? 그것은 세상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밤 모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면 다음날 부자들은 스스로 빨래하고 스스로 요리하고 스스로 논에 나가 모내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들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습니다. 부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인간 노동력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옥한 들판은 황폐해지고 공장의 생산 라인은 폐허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무엇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일하게 만듭니까? 법으로 일부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일부는 앉아서 향유하게 만든다면 분명 갈등이 폭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일부를 영원히 가난하게 두고 그들에게 너희가 가난한 이유는 노력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버리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근면을 통해 빈곤을 벗어날 희망으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봅시다. 부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돈 가치를 더 강하게 만듭니까? 부자가 어떤 사람의 자유를 사려고 한다면 비용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난하게 태어났다면 작은 돈으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형 공장들이 호찌민시가 아니라 빈정, 동나이에 세워지는 이유입니다. 도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더 적어 노동 비용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가장 열심히 일하고 사장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이직도 감히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으며 큰 빚을 짊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할수록 고용 비용은 더 싸지고 부자의 손에 있는 돈의 구매력은 더 강해집니다. 잔혹한 진실 하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의 99%는 다수로 존재하기 위해 사회가 굴러가게 하는 배경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회 발전을 위한 보조 재료가 되는 셈입니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지혜가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한 가지 은유적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주인이 맷돌을 끌며 부지런히 일하는 당나귀에게 말합니다.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내가 없으면 사람들은 거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당나귀는 순진하게 웃으며 더 빠르게 걷습니다. 밤이 되자 주인 집은 맛있는 밥을 먹으며 흡족해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절대 저 멍청한 당나귀처럼 되면 안 된다. 평생 맷돌 곁만 맴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친 당나귀는 옥수수 줄기를 먹으며 새끼 당나귀에게 말합니다. 빨리 크게 자라라. 내가 맷돌 끄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것이 가장 존중받는 직업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진실은 인식이 부족한 99%의 가난한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해 1%의 부자들을 먹여 살리고 그 1%는 향유한다는 것입니다. 99%는 사회가 돌아가게 하는 배경이자 재료로 태어나 1%가 더 잘 살고 자유를 얻도록 돕습니다. 물론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그 1%는 99%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규칙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부자의 자산은 가난한 자의 노동에서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더 열심히 일할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근면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의 이면에 있는 진실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영원히 가난하게 묶어두어 자신들이 앉아 즐기려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부자들은 근면을 미덕으로 떠받들고 열심히 일하면 운명이 바뀐다고 외칩니다. 당나귀가 맷돌을 끌게 하려면 눈을 가려 주변을 모른 채 고개 숙여 일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나귀가 깨달아 버리면 더는 맷돌을 끌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갑자기 깨어나 부자의 심리와 그들이 설계한 시스템을 생각하고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게임 속 캐릭터가 평생 레벨업하고 몬스터와 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게임의 프로그래밍 자체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설계했는지, 어떻게 규칙을 바꿀 수 있는지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진짜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부자들은 지위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으니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수많은 정신적 진통제와 위로의 구호를 만들어냈습니다. 라이브 방송, 짧은 영상, 게임, 예능 같은 것들, 가난한 사람이 빠져들게 만드는 정신의 막대 사탕입니다. 이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가난한 사람은 즐거움을 너무 쉽게 얻기에 인생을 즐기는 듯 보이지만 부자는 오히려 삶을 숙고하고 그들을 더 잘 노예화할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점입니다. 부자의 이익을 건드리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건드리는 것과 같고, 가난한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그들에게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난한 사람의 우매함이 부자의 이익입니다. 이 진실을 대중 앞에 드러내는 사람은 부자에게도 공격받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공격받습니다. 부자의 이익을 훼손했고 가난한 사람의 환상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로의 약과 환각의 알약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왜 세상 99%의 운명은 착취당하는 것일까요? 99%는 길 잃은 양들처럼 환상 속에 살며 영원히 세계의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복잡하고 잔혹합니다. 충분한 용기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진실과 마주하기보다 진실을 피하기를 택합니다. 그래서 환상과 순간의 쾌락에 빠져 지치지도 않고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한 군중입니다. 세상 1%만이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있고 인간 본성의 잔혹함을 직시할 담대함이 있으며 세계의 불공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늘 이 소수의 손에 있고 바로 그들이 세상을 통제합니다. 그러니 1%는 99%를 너무도 쉽게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떤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지혜이지만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상업입니다. 그들이 진실을 보고 문제를 단순화한 뒤 그것을 상업화하려면 다시 복잡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환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99%는 자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더라도 복잡한 것에만 돈을 지불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취되기 쉬운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99%는 화려한 묘사와 요란한 술수에 끌리고 그럴수록 더 깊이 취합니다. 사실 99%는 진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극단적 감정, 편파적 관점, 복잡한 겉모습, 끊임없는 중독을 추구합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은 외면합니다. 반대로 아름다운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짓과 술수는 그들을 들뜨게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로부터 진실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고 오직 술수만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대중의 상상력을 움직이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들을 지배하는 기술을 가진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본질은 8글자, 진실을 꿰뚫고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먼저 진실을 꿰뚫어 문제를 단순화한 뒤 다시 환상을 만들어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바꾸고 대중을 그 안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즐겁게 게임을 즐기는 순간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대중은 진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해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절대로 남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좁은 시야를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진실을 꿰뚫은 뒤에는 그들이 빠져들 환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눈앞에 작은 이익을 던져 그들의 시선을 빼앗으면 여러분은 큰 성공을 얻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가에게도 필요한 기술입니다. 다음 2가지 질문을 곱씹어 보십시오. 고객은 정말 가치를 원합니까? 대중은 정말 진실을 원합니까?
사실 사람들은 가치도 진실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해받는 것이고 감정적인 위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진실이라 여기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제품을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이것이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쉽게 퍼지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감정과 편견입니다. 세상 99%는 스스로 진리와 지식을 쥐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정을 이성으로 착각하고 정보를 지식으로 착각하며 편견을 사상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업가들이 반복적이고 폭격 같은 광고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 방식은 조잡하고 소비자를 바보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계속 사고 또 걸려듭니다.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진실과 가치를 주려는 사람은 비난을 받고 환상과 작은 이익을 주는 자는 군중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 세상 99%가 듣는 것은 진실이나 가치가 아니라 감정적 위로, 자잘한 이익, 아름다운 거짓말입니다. 다음 네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2. 사람이 가장 표현하고 싶은 것은 결코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I. 사람이 가장 얻고 싶은 것은 결코 진짜 가치가 아니라 감정적 위로입니다. Sun. 사람이 가장 보고 싶은 것은 결코 진리나 진실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S. 사람은 논리보다 이익으로 더 쉽게 설득됩니다. 이 네 문장은 비즈니스의 비결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본질과 진실이기도 합니다. 1%에게 가장 큰 시험은 잔혹한 진실에 달콤한 겉옷을 입혀 99%의 아이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알약을 삼키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을 삼켜야 그들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는 진실을 꿰뚫고 제도로 사람을 관리합니다. 사업가는 진실을 꿰뚫고 제품으로 사람을 만족시킵니다. 예술가는 진실을 꿰뚫고 작품으로 사람을 교육합니다. 불교는 진실을 꿰뚫고 지혜로 사람을 깨웁니다. 이 아이 같은 이들에게 가장 큰 책임은 그들이 그 쓴 알약을 삼키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쓰든 그것이 그들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론을 말하고 진실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의 인식이 진실과 논리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여자를 속이려면 평생 속일 수 있을 때만 속여라. 뜻은 같습니다. 진실은 꿰뚫어 볼 수는 있어도 함부로 까발려서는 안 됩니다. 흔히 천기는 누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사회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99%는 많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들이 너무 많이 알면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생각하면 사회의 결속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그들은 믿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상 속에 잠기길 원하고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고통 속을 맴돌며 풀처럼 반복해서 베이듯 끊임없이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더 이상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 종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1%의 우수한 사람들은 진화의 99%의 신이 될 것입니다. 유명한 자본가 조지 소로스는 세계 경제의 역사는 가공과 거짓의 연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를 얻는 방법은 그 가공을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꿰뚫어보고 투자하고 대중이 진실을 알아차리기 전에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운명을 바꾸는 열쇠는 이 세계의 진실을 직면하고 드러낼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용기와 지혜를 요구합니다. 옛사람들은 겉모습과 사물의 본질은 흔히 서로 반대라고 일찍이 가르쳤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우리는 싫어, 허실의 지혜를 배웁니다. 이는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도전이며 겉면 아래에는 종종 진실이 숨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화려함이 허공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겉껍질을 넘어 본질을 꿰뚫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나 겉모습 뒤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탐구할 용기가 있고 질문할 담대함이 있으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완성하려는 사람만이 서서히 이 안개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와 지혜는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실천, 학습, 끊임없는 사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영화 대부의 유명한 대사는 인간의 운명이 크게 갈리는 이유가 사물의 본질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능력, 혹은 영원히 아무것도 모른 채 사는 데 있다고 일깨웁니다. 이 꿰뚫어 봄의 능력은 인생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인식의 수준을 끌어올리려 노력해야 합니다. 복잡한 세계에서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 구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속지 않게 해줄 뿐 아니라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끊임없는 학습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인식 능력을 높이고 진실을 꿰뚫어보며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계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결국 삶에서 진정한 성공과 만족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의 긴 여정입니다. 매 걸음이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로 가득합니다. 마침내 진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이며 겉면을 관통해 사물의 핵심에 닿는 힘입니다. 바로 그 힘이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진실을 탐구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길 위에서 매 걸음은 도전이면서도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고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에도 좋은 영향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것과 마주할 용기를 잃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을 완성해 더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과 저 모두 이 길 위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진정한 만족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자신을 넘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여정에서 우리 모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지혜와 용기가 가득한 미래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